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는 시간을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면 단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곳이었습니다. 마실 공기는 없고 땅은 시뻘건 액체 상태로 흘러내리며 하늘은 용광로 속처럼 주황빛으로 이글거리거든요. 지구가 존재한 시간의 99%가 넘는 동안 당신과 조금이라도 닮은 존재는 이 행성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구는 45억 년 내내 멀쩡히 굴러왔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줄곧 이 행성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5억 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뇌가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러니 숫자는 잠시 잊고 이렇게 그려보죠. 거대한 경기장을 팝콘으로 가득 채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팝콘 전부가 지구의 역사라면 인류의 역사는 맨 꼭대기에 얹힌 알갱이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비유죠. 사하라 사막 전체에서 모래 한 알, 드넓은 바다에서 물 한 방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45억 년 전의 지구에 발을 디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지표면 전체가 두꺼운 이산화탄소 안개에 뒤덮인 용암의 바다였거든요. 하늘에는 달조차 없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이 무렵 화성만 한 크기의 천체가 갓 태어난 지구를 비스듬히 들이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에 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 충돌로 어마어마한 잔해가 우주로 튀어올랐고 수백만 년에 걸쳐 그 부스러기들이 서서히 뭉쳐 지금 밤하늘의 달이 됐습니다. 같은 충돌이 또 하나의 결정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구를 약 23도쯤 기울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울기가 우리에게 사계절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죠. 만약 그날 충돌의 각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의 우리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거죠. 용암이 식고 첫 바다가 생겨나자 마침내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생명이라고 알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뒤로 20억 년 동안 이 행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들의 차지였거든요. 단 하나의 세포로 이뤄진 미생물들이 맨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세계를 통째로 운영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얼굴 달린 것은 그 무엇도 없었죠. 그저 점액 같은 작은 알갱이들이 지구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이들을 하찮게 여기면 큰 오산입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은 지금껏 살았던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공룡을 합친 것보다 더 오랜 세월을 지배했거든요. 그 시절의 공기는 당신을 단숨에 죽였을 겁니다. 산소가 전혀 없는 그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는 순간 선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미생물들이 모든 걸 끝장낼 뻔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일부가 햇빛을 먹는 법을 익힌 거죠. 우리는 이걸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광합성에는 부산물로 나오는 기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소죠. 당신에게 산소는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살아있던 거의 모든 생명에게 산소는 맹독이었습니다. 산소가 공기 중에 쌓여가면서 그걸 견디지 못한 어마어마한 생명이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지질학자들은 이걸 대산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행성 역사상 손꼽히는 대멸종에 붙이기엔 꽤나 점잖은 이름인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체가 또 다른 일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지구의 열을 가둬두던 기체들을 걷어내버린 거죠. 그러자 행성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쩌면 극에서 극까지 지구가 통째로 하나의 얼음덩어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폐 속에 들어찬 그 공기는 사실 한 차례 대재앙이 남긴 잔해인 셈입니다. 자신을 만들어낸 생명마저 거의 몰살시킨 그 재앙 말이죠. 생명은 얼음 아래에서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10억 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것 중 가장 큰 존재는 여전히 현미경으로나 보일 크기였죠. 그러다 5억 년 남짓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불리는 사건과 함께 생명이 갑자기 커지고 기괴해지고 빨라졌습니다. 비로소 바다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들로 가득 찬 거죠. 식물이 헐벗은 바위 위로 기어 올라와 최초의 흙을 빚어냈고 얕은 물의 물고기가 서서히 다리를 길러냈으며 불안한 첫 동물들이
마른 땅 위로 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숲이 솟아오르고 늪이 수천 킬로미터씩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캐내어 태우는 석탄이 바로 그 시절 숲이 땅에 묻혀 만들어진 잔해죠. 불과 얼음, 그리고 독으로 점철된 40억 년을 보낸 끝에 지구는 마침내 푸르고 따뜻하며 생명으로 가득한 행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또 한 번 죽으려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은 정말로 낯설어집니다. 약 2억 6천만 년 전의 지구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공룡이라곤 단 한 마리도 없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하루가 22시간 남짓으로 지금보다 짧았는데 행성이 오늘날보다 더 빠르게 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호령하던 건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공룡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보다 더 오래되고 어쩌면 더 끔찍한 무언가였죠. 이들은 고르곤옵시드라고 불렸는데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검처럼 긴 송곳니를 길러낸 동물 축에 듭니다. 그중 가장 큰 녀석은 이노스트란케비아라는 괴물이었죠. 곤만한 덩치에 당신 손바닥만큼 긴 휘어진 송곳니로 살점을 단숨에 베어내도록 설계된 살육기계였습니다. 이 시절엔 풀을 뜯는 동물이라면 아무리 몸집을 키워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녀석 중 하나가 어딘가에서 늘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묘하게도 가장 안전한 곳은 오히려 물속이었습니다. 당시 바다는 잔잔했고 당신을 해칠 만큼 큰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땅 위에는 숨 돌릴 틈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지구 생명이 겪은 사상, 가장 아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지금의 시베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이 쩍 갈라져 열린 채로 수십만 년 동안 서유럽 면적만 한 땅에 용암을 토해냈거든요. 이 분출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쏟아내면서 행성 전체가 펄펄 끓었습니다. 바닷물은 목욕물 수준으로 데워졌고 바닷속 산소는 곤두박질 쳤죠. 마침내 이 사태가 끝났을 무렵 지구상 생물종의 압도적 다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추정으로는 열의 9이 죽었다고 하죠. 지질학자들이 대절멸이라 부르는 사건입니다. 생명은 몇천 년 만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통째로 끝장날 뻔한 위기를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넘겼고 그 뒤로도 아주 오랫동안 망가진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복은 정말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비였죠. 약 2억 1,400만 년 전부터 하늘이 열리더니 그대로 약 200만 년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쏟아진 겁니다. 뜨겁고 바싹 메말랐던 세상이 쉴 새 없이 폭풍이 몰아치는 행성으로 뒤바뀐 거죠. 이 축축하게 변해버린 풍경 속에서 그동안 변두리 단역에 불과하던 한 무리의 동물이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무렵 공룡은 땅 위 동물의 고작 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을 무렵엔 무려 90%가 넘었죠. 그 비는 단순히 강을 다시 채운 게 아니라 행성 전체를 공룡의 손에 통째로 넘겨준 셈입니다. 그리고 공룡은 그 자리를 1억 5천만 년이 넘도록 거머쥐었습니다. 이들의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는 아마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6,600만 년 전, 지름 10km쯤 되는 바위가 지구에 내리꽂히며 단 하루 만에 모든 규칙을 다시 썼거든요. 충돌의 충격으로 어마어마한 암석과 재가 하늘로 솟구쳤고 사실상 몇 달 동안 태양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물이 죽어갔고 그 식물을 먹던 것들이 굶어 죽었으며 다시 그 동물을 먹던 것들이 뒤따라 굶어 죽었죠. 거대한 몸집을 가진 것들에겐 살아남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속으로 파고들어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거의 뭐든 먹어치우던 작고 털난 겁 많은 것들은 잿더미를 헤치고 기어나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 작고 털난 생존자들이 바로 포유류, 당신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여기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그 소행성이 빗나갔다면 공룡은 거의 틀림없이 계속 세상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존자들은 영원히 보잘것없고 잊힌 존재로 남았겠죠. 그 바위는 한 세상을 끝낸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거대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하루가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인 거죠. 그렇게 문이 열린 뒤에도 우리는 하마터면 살아남지 못할 뻔했습니다.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
마침내 등장했을 때 지구의 인류는 우리뿐이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네 종류의 다른 인류가 같은 시기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만큼이나 실제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세상을 나눠 쓰고 있었던 거죠. 그중 일부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은 단 한 종도 남김없이 사라졌고 인류라곤 우리만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생존자의 생존자의 그 생존자일 뿐이죠. 그러니 방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재앙들을 켜켜이 쌓아 올린 위태로운 탑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습니다. 통째로 얼어붙은 행성, 판을 거의 깨끗이 쓸어버린 대멸종,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위해 한 세계를 통째로 지워버린 우주의 바위까지요. 이 중 단 하나만 빠졌어도 그 공기는 결코 당신의 폐에 닿지 못했을 테고 지금 이 순간은 영영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이전의 세상은 인간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때우던 들러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45억 년의 행성이었죠. 용암과 미생물과 괴물, 그리고 운으로 굴러가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내기입니다. 믿기 힘들 만큼 갓 도착한 손님이죠. 그리고 가장 묘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애초에 당신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우연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존재일 뿐이니까요.